오늘도 나갔어? 오늘도 나갔어. 이번엔 또 누가 나간 거야? 영업 2팀 정 팀장. 아이, 정 팀장까지? 그럼 정 팀장님은 퇴직하고 뭐 하신대? 몰라. 고향 내려가서 뭐 텃밭 가꾸신대나? 이러다 정말 나만 남겠어. 그러게, 다들 희망퇴직 받아들일 줄은 몰랐네. 여보, 당신은 정말 퇴직 안 할 거야? 나? 안 해. 아니, 왜? 어차피 나도 일하고 있고 월급도 나쁘지 않은 편이니까 퇴직금 챙겨서 다른 일 시작해도 괜찮지 않을까? 아니야, 난 좀 더 버틸래. 일단 내 발로 나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당신 거기서 제대로 대접도 안 해주잖아. 게다가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부서고 뭐하러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려고 그래. 몰라. 아무튼 난 나갈 생각 없어. 당신 정말 괜찮을까? 오늘의 마지막 사연 익명 요청하셨고요. 선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들 명예퇴직하는 분위기 속에서 눈치만 보고 있다는 그 이야기 소개합니다. 결혼 4년 차, 저희 남편은 올해 39입니다. 대기업 10년 차 과장이고 근무하는 부서는 만년 적자에 시달려 조직이 언제 와해될지 모르는 상황. 그런 곳에서 일하다 보니 업무도 관계도 모두 어려운 것 같아요. 오랫동안 인간적 모멸감을 느끼면서도 버텨왔는데 이번에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안 나가려면 안 나갈 수 있대요. 주변 동료들은 희망퇴직을 하고 목돈을 받아 누구는 창업을 하겠다 하고 누구는 공부를 해서 전문 자격증을 따겠다 합니다. 남편은 일단 눈치 좀 보더라도 버티려고 한다는데 옳은 판단인지 모르겠어요. 버텨봤자 글쎄요, 한 5년 더 할 수 있을까요? 10년까지는 무리일 듯하고. 저는 지금 첫째 육아휴직 중이고 올 10월 복직 예정입니다. 월급도 괜찮고 급여도 안정적인 곳이에요. 대출도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남편이 직장에 남기를 지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새 출발을 권해야 할까요?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답답합니다. 네, 심장이 두근두근 하시다는 말씀 어떤 표현인지 알 것 같네요. 4129님, 이 집도 저 집도 남편들 어깨가 무거워요. 우리 집도 남편 일자리 때문에 늘 불안하고요. 화집님도 보내주셨는데 선생님 소개해 주실까요? 남편분 마음이 착잡하시겠어요. 네. 자, 희망퇴직을 받는 시기에 직장인들 고민이 정말 많죠. 일단 희망퇴직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길래 또 반대로 오는 단점이 있길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고민을 할까요? 희망퇴직? 사실은 희망이 아니기 때문에. 네. 희망을 한다는 건 내가 선택을 해야 될 권한이 있는데 사실 회사가 만들어 놓고 일률적으로 말은 희망이지만 사실은 강요퇴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대신에 어떤 좀 목돈을 그렇죠. 함께 미끼로 이래 준다든지 그다음에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을 해고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얼마 정도 금액을 더 보상을 줘서 이제 가는데 문제는 희망하지 않는 사람이 희망하는 것처럼 뭔가 이래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전 참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안타까운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역시나 7104님께서 희망해서 퇴직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희망퇴직이라고는 하지만 답답합니다 해주셨고, 강지수님 선생님 소개해 주세요. 그래도 아내분 직장도 괜찮으시고 남편분이 쉬길 바라시는 마음도 있어서 다행이네요. 저희 집은 남편이 일을 그만두면 끝입니다. 네. 어떻게 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아내분께서는 사실 아시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동안 인간적인 모멸감까지 받아왔고 또 앞으로 더 버틴다 해도 길어야 5년일 것 같다.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목돈을 받고 나와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냐. 아니면 남편 말대로 그냥 이렇게 조금 더 버티고 있어야 되는 것이냐. 지금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거예요. 선생님 조금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부인의 이야기는 굉장히 이제 논리적인 판단이고요. 네, 네. 남편분은 가장 이제 회사의 분위기를 잘 알죠. 이분이 왜 이 퇴직을 미루어야 되는지, 왜 버텨야 되는지 이야기가 네. 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분이 계산 셈 속에는 한번 부는 바람이니까 지나가면 또 괜찮겠지라는 생각도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아니면은 이것이 하나의 위기가 기회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편분이 당장 내가 새롭게 어디 옮긴다는 것에 대한 이제 부담감, 또 잘 될까? 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이직을 해서 더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지만 더 내려가는 케이스가 사실 더 많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하향 이동이 될 가능성들이 크다라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두려움도 굉장히 좀 있고, 즉 변화가 두렵기 때문에 이 상황이 불편하더라도 견뎌야 될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도 있다는 그러네요. 것들이거든요. 경화님께서도 네. 남편분이 이해가 돼요. 선생님 말씀이에요. 딱 남편분도 그렇게 힘들게 직장 다니고 싶지는 않으실 겁니다. 다만 회사 나와 퇴직금으로 준비한다고 다음 일자리가 쉽게 정해지란 보장도 없고 요즘 젊은 사람들 일자리 없어 허우적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단계가 두려우신 거죠. 그렇죠. 그래 이분이 지금 이제 연령대가 지금 젊으세요. 이제 39. 39 예. 살이라면은 뭐 5년 정도 더 있다면 45세 정도 되는데 네. 45세 정도의 새로운 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만두는 것이 옳은가? 네. 그래서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이제 평균 연령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리 뭐 사후정 하더라도 그래도 40세는 40세고 50세는 50세 네. 충분히 전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남편분의 의견을 좀 존중하고 싶어요. 그래요. 2311님께서 저도 곧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착잡합니다. 치킨집밖에 없는 건지. 선생님의 말씀이 간절해요 하고 보내셨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일단 이 마지막 사연 같은 경우는 남편분의 입장을 조금 더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사실 아내분의 생각도 일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길어야 5년일 것이고 그렇다면 조금 지금 안정적으로 좀 목돈을 받고 나오셔서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다음 단계를 좀 준비하는 기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아내의 입장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이 이직이나 전직을 할 경우에 피계의 논리라는 걸 많이 이야기합니다. 네. 피계라는 게 바깥에 건물을 지을 때 이래 외벽에다가 네, 설치해 놓는 네. 것들이 있죠. 그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직장이 없어진다, 뭐 자이든 타이든 간에 그러면 피계가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내가 현직에 있을 때 뭔가 알아보기가 쉽지 나와서 나 퇴직인데 돈은 있는데 뭐 할까 그러면은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돈을 보고. 예. 그러면 그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이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프랜차이즈가 있고 그 중간에 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네. 물론 흥하는 사람만 보면 상관입니다. 통계적으로 8, 90%가 거의 다 폐업을 한다라는 게 이제 통계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 퇴직을 해서 몇 억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뭔가 내가 창업을 했을 때 특히 가게를 이렇게 책임져야 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업은 불안해서 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그래 되면 자꾸 이제 헛다리를 짚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 논리가 없고 네. 감정만 움직인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꼭 내가 4, 5년을 염두에 둔다면은 돈 때문에 명예퇴직을 받는다면 수입이 없으니까 그 돈이에요, 사실상은. 예. 그래서 그 돈의 가치가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난 치우고 뭔가 해야만 될 것이 명확한 사람들은 해도 괜찮아요. 네. 그렇지 않다면 그 돈 때문에 직장을 그만둘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분도 나가라 소리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혹시 또 알아요. 4, 5년의 회사가 달라져서 더 근무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차피 월급쟁이는 직장을 다 떠나는 게 기본적인 삶의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네, 네. 떠날 준비를 지금부터 하면 되죠. 네. 더 명예롭게 갈 수 있도록. 5년 동안 회사에 계시면서 다음을 준비하는 것이 그렇죠. 더 현명할 수 그러면 있다. 내가 떠날 때 실패감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선택을 해서 진짜 말 그대로 희망퇴직이 되고 지금 받는 돈의 몇십 배 이상의 보상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비계퇴직을 하라는 게 공간을 없애버리지 말고 항상 단계를 밟아가면서 네. 준비하는 게 이분한테 좀 더 낫지 않느냐. 물론 이제 부인은 모멸감 이런 걱정이 돼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기는 네. 해요. 그렇지만 남편분한테
좀 더 맡겨두는 게 좀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겠네요. 예, 예. 시연님께서 선생님 말씀 맞습니다. 퇴직하고 퇴직금 들고 집에 와서 이 일 저 일 찾아보다 집에만 있다 보면 무기력해지고요. 막상 일 찾기도 어렵고요. 지금 버티면서 다음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듯해요 해주셨고요. 5977님. 저희 남편은 공부를 하고 싶다고 결혼하고서 퇴사를 했습니다. 본인의 의사로 했지만 오랜 공부로 지치게 되네요. 네. 신중했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급한 선택이었나라고 다시금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구나. 아유, 제가 한숨이 다 나오네요. 네. 예. 알님도 유튜브로 보내주셨어요. 예, 무작정 희망퇴직을 권하시기 전에 만약 퇴직을 한다면 남편분께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먼저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네. 남편분의 망설임에서 왠지 퇴직 후 하고 싶은 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네. 예. 그렇다면 더더욱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은 기간 동안 회사에 계시면서 그 다음 단계를 좀 예. 5년 준비하면 아주 충분합니다. 예. 예, 예. 그렇겠네요. 4619님께서 처음에는 아내분의 의견에 공감을 했는데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우선은 남편분께서 회사를 계속 다니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예, 이렇게 생각이 바뀌셨대요. 숙님, 두 분이 충분히 대화를 나누시면서 서로 생각하는 부분을 알아가다 보면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을까요? 어떤 게 맞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모쪼록 좋은 방법 찾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이렇게 보내주시는 이야기들이 내가 지금 당장 겪는 일이 아니지만 언젠가 나에게도 5년 후에 10년 후에 올 일이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내일처럼 걱정해 주시고 같이 고민해 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사람들은 혼자 생각하면은 다 하나만 볼 가능성이 네. 있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집단 지성이라는 거를 네. 굉장히 이제 좋아합니다. 네. 오늘 지금 마지막 사연의 주인공 같은 경우는요, 아마 이렇게 우리가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나눴다 하더라도 아마 남편분께서도 그렇고 아내분께서도 계속 이제 뭔가 조금 흔들리는 마음으로 회사 생활을 당분간은 하실 것 같은데 아내분께 부부 사이에 네. 이제 이런 직업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상대방 의견을 좀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의견을 왜냐하면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직장 일은. 그렇기 때문에 자꾸 뭔가 해야만 된다만 불안감을 심어주고 이러다 보면은 내가 그 동의를 해서 선택한 결정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결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나가서 뭐라 그런가 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먹고 살려면 나가야 되고 아니면 또 눈치 주니까 나갈 수 없잖아요. 이래 되면은 그 직장 생활도 굉장히 재미도 없고 네. 그다음에 동기가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것들은 내 선택이 배제가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부부가 이럴 때 가장 좋은 부부 관계는 내 생각은 어때 당신 생각은 어때? 그리고 당신 존중. 생각 듣고 싶어. 네. 그러면서 일은 그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상황을 가장 잘한다는 생각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의견을 해야 되는데 만약 이런 이야기 하는데 아니 그럼 뭐 먹고 살아? 그럼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직장을 계속 이렇게 하면은 도대체 이게 아구인지 적군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때는 진짜 부부가 한 팀이 돼야 됩니다. 네. 각자 역할도 존중하면서. 선아님, 오늘도 사이다 같은 청량한 말씀 감사합니다. 미래에 퇴직 후 제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고민해 보게 됐고 알았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제가 진짜 이게 뭐 뵈면은 엎드려서 절을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도 저희 세 분의 사연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사연들은 어떠셨어요, 선생님? 사람들은 제가 이제 매번 이 상담을 할 때마다 네. 참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어떤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네. 이야기 또 떠오르네요. 그런데 이런 선택을 할 때 우리는 항상 부딪히는 게 이상과 현실의 충돌이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상을 무시해도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또 너무 현실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네. 그럼 이 두 가지 균형을 이제 어떻게 잡느냐라고 하는 것들인데 혼자서는 참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내 문제를 열어서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가 그 속에 그 결정 속에 내가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들. 내가 즐거워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만족감이 좀 있어야 되기 네. 때문에 절대로 나를 배제하고 어떤 선택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가 함께하는 선택. 네. 예. 여러분이 좀 뭔가 어려운 선택의 갈림길에 서 계실 때 저희 라인사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시면 예, 그렇죠. 선생님과 저희가 또 청취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혜를 모으고 의견을 모아서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 더 좋은 방향을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나 중요한 순간들이잖아요. 인생에 그렇죠. 있어서. 이 선택이 잘못되면 방향이 엉뚱한 데로 그러게 가버리거든요. 말이에요. 이럴 때 꼭 이런 사연들 올려주시면은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선아님 같이 좋은 댓글들을 달아주실 분들이 아마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네.